안녕하세요. 평생을 읽고 쓰는 글 어떻게 하면 잘 읽고 잘 쓸 것인지 생각하는 말과 글입니다. 여름이죠. 한참 놀러 가고 계곡으로 바다로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죠. 동화 속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쓰는 말을 통일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작심삼일 이렇죠. 애들 공부한다고 하는데 3일을 가면은 참 다행이죠. 그래서 초지일관, 이것이 참 힘든데 처음부터 세운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글도 마찬가지로 한번 원칙을 세웠으면 끝까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되죠. 앞부분에서 엄마라고 글을 쓸 때 엄마라고 했으면 끝까지 엄마라고 해야지 어머니로 해서는 안 돼요. 아빠라고 썼으면 끝까지 아빠라고 해야지 아버지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앞에서 존댓말을 썼으면 뒤에서도 끝까지 존댓말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읽는 사람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기가 아니고 생활문 가지고 공부를 할게요. 그렇게 쓴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생활문 가지고 생활문에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활문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하면 보답이 온다. 일기가 아니기 때문에 날짜, 날씨 이런 거 없죠. 여기 생활문이라고도 쓰여 있고.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개미와 배짱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게으른 배짱이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개미는 쉬지 않고 먹이를 나르며 일을 하였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하지만 개미는 계속해서 먹이를 날랐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해서 여기 쓴 거는 아니에요. 일기가 아니고 이거 생활문이니까 나중에 생활문 공부할 때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배짱이는 역시나 샤랄랄라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열심히 일한 개미는 그동안 모은 먹이로 겨울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하여 식량이 없었습니다. 결국 개미는 겨울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얼어 죽었습니다. 개미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겨울을 잘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어제 학교 점심시간 운동장에 청소를 하러 밖으로 나갔다. 나가기 싫었지만 선생님이 청소하라고 해서 나갔다. 여기 밑줄 쳐놨죠? 여기 살았습니다. 이었습니다. 불렀습니다. 날랐습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왜 밑줄을 쳐놨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아셔야죠. 쓰레기를 6개 주워 선생님한테 검사를 맡아야 했다. 나는 집게를 들고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쓰레기 1개를 줍고 그냥 놀아버렸다. 요즘 따라 운동장에서 뛰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이 나온 친구 현우가 계속 청소하라고 소리쳤다. 야! 성실히 청소해! 나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현우는 다시 외쳤다. 청소하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혼날걸? 친구에게 미안하였다. 하지만 청소를 하기 싫었기 때문에 또 무시했다. 친구는 날 걱정하며 계속 청소를 하였다. 이제 마음껏 놀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서 강남스타일 말춤을 추며 목청껏 소리를 쳤다. 오빤 강남스타일. 예!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그 노래를 부른 후 친구랑 축구를 하였다. 오랜만에 뻥뻥 축구 소리를 들었다. 기분이 스키 탈 때처럼 좋았다. 갑자기 띠디디디 띠디디 소리가 울렸다. 바로 종소리였다. 후다닥 반으로 달려갔다. 이미 때는 늦었다. 선생님이 내가 청소를 하지 않은 걸 알아차리신 것이다. 선생님은 나에게 소리치셨다. 어디서 땡땡이를 쳐? 나는 고개를 부끄러워가 아니고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해죠. 조심스레 고개를 올리며 조그만 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죄송해요. 다행히 선생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거 빼도 돼요. 그런데 배가 아픈 일이 일어났다. 아까 나에게 충고했던 현우가 선생님께 칭찬을 받은 것이다. 아, 아까 그 친구 말을 들을 걸. 친구 말 들을 걸. 이제 깨달았다. 모든 일이든 이거 빼도 돼요. 뭐든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성실히 한 것에 대한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개미는 열심히 일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쓰레기를 줍지 않고 놀아서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놀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다. 노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사람이 때론 쉬어야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러나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 오늘 일은 내가 지나쳤다. 놀 때는 신나게 놀아야 하지만 청소를 할 때는 열심히 쓰레기를 주워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한테도 칭찬도 받고 내 기분도 좋아질 것이다. 무슨 일이든 다 하고 놀아야겠다. 글의 통일성을 유지하라는 게 오늘 공부의 요점이죠. 자, 앞에서 여기 밑줄 친 거 보여드렸어요. 앞에서 존댓말 했죠. 근데 여기서는 존댓말 안 하죠. 외쳤다, 소리쳤다. 이렇게. 앞에서 존댓말을 했으면요, 끝까지 뒤에까지 존댓말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글은 생활문이죠.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수필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생활문이라고 하죠. 앞부분에서 이솝 이야기를 하면서 뭐뭐 있습니다라고 아주 공손하게 존댓말을 쓰고 있어요. 독자들은 초지일관 존댓말을 사용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단을 바꾸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갑자기 했다라는 낮춤말을 사용하고 있죠. 뚜렷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은 뭐야? 앞에서 존댓말 하다가 뒤에 가서 낮춤말을 써?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해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글의 통일성을 유지하자. 꼭 중요한 문제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